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며칠 전 그녀에 대한 범죄 혐의가 법정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문다혜는 형사처벌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간 제가 비판해온 인물들은 대개 정치인이거나 마치 정치인처럼 정치질을 통해 이득을 봐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한 정치질이란 국가공동체와 공익을 위한 담론 같은 그런 진짜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영 논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정 진영의 팬덤을 통해 특혜를 누려온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역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최근 유죄 선고를 받은 문다혜는 정치질을 해온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한 범죄 수사에 정치질로 대응해왔죠. 수많은 범죄자 정치인들이 자신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비난하며 여론전을 펼친 것과 마찬가지로요. 먼저 며칠 전 문다혜가 받은 유죄 판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다혜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죠. 재판부는 문다혜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그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춰줬습니다. 문다혜는 작년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온갖 진상과 행패를 부린 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고급 식당에서 한껏 술을 마신 그녀는 밤 10시 반경 식당에서 나왔는데요. 주위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귀가하는 대신 포장마차로 2차를 갑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 후 자정을 넘긴 시각에 또 3차로 갈 술집을 찾아다니죠. 한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탁자에 내팽개치며 난폭하게 행동한 문다혜는 술을 가져오라며 반말로 행패를 부렸고 식당 측은 만취한 문다혜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문다혜는 진상을 부리며 계속 술을 가져오라고 했고 이런 문다혜를 일행이 간신히 데리고 나갔죠. 결국 다른 주점으로 간 그들은 새벽 2시까지 3차 술자리를 가집니다. 문다혜는 인사불성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술집에서 나온 문다혜는 거리에 불법 주차해둔 자신의 차를 찾습니다. 자기 차도 못 알아볼 정도로 만취한 그녀는 다른 사람 차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주위를 전전했고 마침내 자기 차를 찾은 그녀는 운전석에 앉습니다. 그 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물려준 캐스퍼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 직접 구입했던 차로 퇴임 이후 문다혜에게 양도되었죠. 만취 상태의 문다혜는 이 캐스퍼로 사고를 냅니다. CCTV 영상을 보면 행인 3명이 문다혜가 모는 차에 부딪힐 뻔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었죠. 계속해서 이런 아찔한 운전을 이어가던 문다혜는 결국 접촉사고를 냅니다. 그나마 가벼운 접촉사고라 피해자가 경상에 그친 게 천만다행이었죠. 경찰이 와서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음주 측정 당시 문다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였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을 한참 넘어섰죠. 문다혜는 술을 약간 마셨던 게 아니고 아주 많이 마셨습니다. 술로 인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는 데다가 심지어 자기 차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던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이건 잠재적 살인행위입니다. 그녀가 몬 차에 의해 무고한 누군가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죠. 문다혜는 이 범죄로 인해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문다혜의 이 음주운전이 단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다혜는 그간 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3차까지 가는 술자리에 차를 끌고 나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문재인의 그 유명한 캐스퍼를 주차시켰던 곳은 인파가 많은 이면도로로 5분 이내의 짧은 정차는 몰라도 주차는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다혜는 이곳에 7시간 이상 주차를 했죠. 문제는 문다혜가 이런 범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겁니다. 문다혜가 소유한 차량 2대에는 확인된 것만 최소 11번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차례 체납을 해서 압류 처분까지 2번이나 받았죠. 주정차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통행료 체납, 과태료 체납 등등 그녀는 상습적으로 법을 어겨왔고 무시해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음주운전과 함께 불법 숙박업 혐의까지 유죄 판결이 나왔죠. 문다혜는 서울과 제주 등 3곳에서 불법 에어비앤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녀의 에어비앤비 계정을 보면 전업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한도 존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악법도 법입니다. 법이 개정되거나 없어지기 전까지는 당연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다혜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억 3,600만 원, 매달 2,300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숙박객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사촌동생 집에 왔다고 하라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걸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통해 밥벌이를 한 겁니다. 범죄인 걸 알면서 그걸 밥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범죄자 중에 범죄자입니다. 덧붙여 문다혜는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면서 이런 불법 숙박업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범죄로 밥벌이를 하며 이를 은폐해왔고 그 외에도 수많은 범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문다혜. 저로 하여금 이 범죄자 문다혜에게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한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한 정치질입니다. 문다혜는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적극적으로 정치질을 해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문다혜는 공개적으로 글을 쓰며 검찰을 비난했고 검찰 인사에 대해 저격하거나 집권 세력에 대해 논평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이례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냅니다. 문다혜의 글은 당연히 대서특필되며 언론은 물론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고 문다혜는 자신의 글이 즉각 기사화되며 이슈가 될 걸 알면서도 연이어 글을 게재했습니다. 검찰, 물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검찰을 공격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의해 자신의 발언이 큰 파장을 몰고 올 걸 알면서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문다혜는 사실상 정치인처럼 여론전을 펼친 겁니다. 당연히 문다혜의 여론전에 친문진영과 민주당 측은 즉각 반응했고 그녀를 결사옹위하기 시작했죠. 진영 논리를 통해 만들어진 이런 팬덤은 최근 문다혜의 음주운전까지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음주운전을 했겠냐? 이런 걸로 기사를 내는 기레기가 문제다. 원래 새벽 3시에는 단속을 안 하는데 조작된 것 같다. 미행에 당한 것 같다. 아버지를 위해 자기가 대신 희생한 것 같다. 예수님이 생각난다 등등 아주 가관입니다. 문다혜는 자신의 전 남편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런 정치질을 시작했습니다. 문다혜는 2010년 남편 서모 씨와 결혼했고 2021년 이혼했는데요. 2018년 7월 문다혜의 남편이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사위인 서 씨는 이스타항공에 채용됩니다. 무려 전무이사로요. 서 씨는 중소기업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것 외에는 별다른 경력이 없었습니다. 항공 관련 지식이나 경험은 전무했고 영어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항공사 고위직이 된 겁니다. 참고로 문다혜는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문재인이 생활비를 대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문다혜 부부를 위해 뇌물 성격의 특혜성 채용을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죠. 이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는 이상직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직을 받은 후 2020년 4월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에 민주당 공천을 받습니다. 이 공천에 특혜가 있었다는 논란도 있었죠. 검찰은 작년부터 이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의혹은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비리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걸 바로잡는 건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본인이 그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명분을 들어 적폐청산을 빌미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고 정권 초 적극적으로 이를 전시하고 홍보하며 로베스피에르식 공포정치를 했었죠. 검찰이 이렇게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문다혜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쓰며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죠. 그녀의 글을 인용하며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문다혜를 지키기 위해 친문진영이 결집했습니다. 문다혜의 이런 정치질 중에서도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글입니다. 그녀는 검찰을 비판하며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꼬집습니다. 이 말을 만들어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 이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거냐며 비꼬죠. 윤석열을 저격한 겁니다. 이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은 저도 여러 차례 지적해온 부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논란이었죠. 최순실과 박근혜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최순실이 돈을 받은 건 박근혜가 돈을 받은 걸로도 볼 수 있으며 고로 돈은 최순실이 받았지만 그게 곧 박근혜가 뇌물을 받은 거라는 식의 희한한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무리하게 감옥까지 보낸 게 문재인의 칼, 검사 윤석열이었습니다. 즉, 이 경제 공동체라는 말의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인 겁니다. 그런데 문다혜는 이걸 꼬집었습니다. 본인과 문재인은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전쟁 선포와 같은 글을 올렸죠. 이 글을 보며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공동체라는 말로 무리하게 박근혜를 엮은 건 문제적 요소가 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문다혜와 문재인을 경제 공동체로 보는 건 그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관계와는 달리 문다혜 문재인은 부모 자식 사이이고 심지어 문재인이 문다혜의 생활비를 계속 대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 문다혜 부부에게 특혜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문재인에 대한 뇌물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죠. 문다혜는 자신을 향한 이런 정당한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여론전으로 대응하며 정치질을 해왔습니다. 무고한 본인이 검찰의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지지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정작 뒤에서는 온갖 범법 행위를 하면서요. 그렇게 자신에 대한 수사에 맞서 열심히 정치질을 하던 그녀는 음주운전 사건이 밝혀지자 이때부터 입을 다뭅니다. 자신의 범죄 행각이 드러난 이상 여론전에 불리해졌다고 판단한 거겠죠. 저는 그동안 하나같이 불행한 결말을 맞은 전직 대통령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껴왔습니다. 정치 논리에 따라 정쟁에 의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추락시키는 모습을 보며 이게 자해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대통령이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이자 역사의 일부였으며 이 나라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욕보이고 감옥에 보내는 걸 축제처럼 여기는 나라는 병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만큼은 다릅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죗값을 철저히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병든 나라를 만드는 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어이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를 온 국민 앞에 전시하며 적폐청산이다, 촛불혁명이다 하는 말로 정치적 상품화시켰죠.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 수많은 관료들조차 이명박 박근혜 밑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죄다 감옥에 보내지거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고 포토라인 앞에 세워져서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는 일이 생기니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권 당시 이 광풍의 시기를 겪으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정권 바뀌면 억울한 일만 당하게 되니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었죠.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끌어내리고 권력을 잡으며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욕보이는 일을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축제로 만들었고 그 이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죽은 권력에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자해적인 정치 문화가 정착하는 데에 앞장선 인물인 만큼 저는 문재인만큼은 반드시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자 해지입니다. 그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부터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조작, 탈원전 등등 문재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걸로 보이는 수많은 범죄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간 윤석열 정권은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문재인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되진 않도록 수위 조절을 해왔지만 저는 문재인이 반드시 이 범죄들에 대해 수사를 받고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적폐청산을 외치며 사방에 칼을 휘두르면서 온 나라를 둘러갈라 공포정치를 해온 지도자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속담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apple doesn't fall far from the tree. 사과는 그 나무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뜻입니다. 법을 우습게 보는 듯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며 범법행위를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 이로도 모자라 음주운전이라는 잠재적 살인까지 저지른 문다혜. 그 와중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질과 여론전으로 받아치는 행동까지. 분명 이 사과는 썩어 있습니다. 나무는 어떨까요? 우원재였습니다.